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 벌떡 깨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지난 세월이 아깝고 억울하고. 제 이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가출한 아내 간통죄 고소사건. 일자리 알아본다더니 연락 없어? 없어. 벌써 6개월째야. 뭐라도 좀 해. 낸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아니, 걱정 마.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결혼 2년차 주부였던 지숙 씨는 남편 상용 씨의 오래된 실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상용 씨가 일자리를 구해보려는 의욕조차 보이질 않았던 탓에 더욱 갑갑하기만 했고, 지숙 씨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가야만 했다. 지숙 씨에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나날이었는데. 야, 맛있다. 저기 먹어. 안 나오냐? 왜? 우연하게 상용 씨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지숙 씨.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바람 폈잖아. 그게 어떻게 바람이야? 내 눈으로 봤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야? 조금 아는 사람 밥 한 끼 먹는 거 바람이야 그러면은 아이 세상 온 천지 다 바람이겠다. 말도 안 돼.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한가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한시도 집에 있기 싫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숨이 탁 막히고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미치겠는걸. 자식 두고 나간 엄마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폭발한 지숙 씨는 가출을 결심하게 되고, 태영아 울지 마.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사정이 여의치 못해 태영이를 두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과 소식을 끊은 채 홀로 지내던 지숙 씨.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누구세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찾는 약을 죽는 줄 알았어. 살려놓고 사네. 돈 많이 벌었지? 있으면 좀 내놔봐. 돈? 누가 날 위해서 쓴대? 태영이는 당신 자식이기도 하니까 우유값에 보태야 될 거 아니야? 얼른. 아유, 얼른.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상용 씨는 그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었고, 아들 태영이의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용 씨의 방문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고, 지숙 씨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혼하자고. 무슨 이혼을 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지숙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태영이는 어떻게 하려고? 태영이 내가 기르면 돼. 내가 벌어서 내가 키우면 돼. 태영이를 내가 자기한테 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상용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숙 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결국 상용 씨를 피해 야반 도주하듯 이사를 한 지숙 씨는 홀로 8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몇 살이야? 그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 너 참 귀엽다. 진짜 어서 가야지. 빨리 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태영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갔고, 아들을 한 번 만날 생각에 상용 씨의 집을 수소문하기에 이르른다. 엄마 없이 홀로 고생하며 지냈을 태영에 대한 생각에 설렘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앞섰던 지숙 씨. 태영은 그 사이 부쩍 자라 있었다. 갔다 왔어?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우리 태영이?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마치 가로채듯 태영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난 낯선 여자의 얼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숙 씨는 알 수가 없었다.
태영아 재밌어? 야! 문 열어서 들어와. 야, 달리자. 8년 전과는 다르게 너무도 성실해 보이는 상용 씨.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다. 태영아, 엄마! 지숙 씨는 외면한 채 낯선 여자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태영. 그럼 우리 태영이 왔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듯 보였다. 나가! 여기가 어디냐고! 한 번 다시 와봐. 뭐? 태영이 엄마? 아, 참, 기가 막혀. 지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나타난 거야? 저도 낯짝이 있으면 다시는 안 오겠지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쫓겨난 지숙 씨.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형편 좋아지니까 딴 여자 만나서 호산하고 내가 고생한 건 누가 보상해주겠어요. 도장 갖고 왔지? 얼른 찍어. 며칠 후 상용 씨는 지숙 씨를 찾아와 재혼을 해야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하자고 당신이 먼저 그랬어? 우리가 남남된 거 어차피 오래전이야. 당신 가출한 지 벌써 5년 넘었지? 내가 누구 때문에 가출을 했는데? 빨리 찍어. 여기 찍으라고. 싫어. 찍어. 못해. 찍어. 여기 찍으라고. 싫어. 말싸움이 몸싸움까지 이어진 자리. 치욕감을 느낀 지숙 씨는 상용 씨에 대한 분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왜 자꾸 남의 집에 들락거려? 빨리 이혼서를 갖고 와. 생각보다 아주 질기고 뻔뻔하시네요. 좋아. 당신들 뜻대로 이혼해줄게. 자, 대신 각오해.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뭐? 당신하고 나 부부야. 어디 마누라가 있는데 외간 여자를 끌어들여? 당신이 미쳤어? 미치긴 누가 미쳤다 그래? 마누라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외간 여자 끌어들여 살면 당연히 간통죄지? 마누라? 5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게 마누라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잖아. 각오해. 5년 동안 애도 하나 관여하고 이해 찾아갖고 뭐 어떻게 되냐고?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간통죄로 집어넣고 말겠어. 법적으로 아내인 자신을 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의뢰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8년간 소식을 끊었던 아내. 배우자로서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과연 법적 판결은? 이 사안의 경우 남상용 씨에게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사전 종용이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송지숙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이후 8년간이나 가출한 점, 또한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남편인 남상용 씨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양자 사이에 이혼 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사전 종용 행위에 해당되어 간통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8년 동안 무단으로 가출한 점, 또 가출을 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점들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었으며 동시에 은연중 남편의 간통 상황을 종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간통죄는 기각하도록 한다. 참고로 송지숙 씨의 경우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고 보이며 오히려 남상용 씨가 송지숙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권과 동시에 기존의 양육 형태, 양육 의사에 비추어 보아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